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친할수록 네 가지만 속여라. 평생 인연된다라는 다소 도발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처세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친한 사이를 기만하라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더욱 단단하며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현명한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생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인연들을 오랫동안 소원해지지 않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험들과 주변 지인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네 가지 지혜로운 속임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결국은 평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주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의 인간관계는 늘 활력이 넘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물음에 대한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해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분명 기대 이상의 가치 있는 통찰과 실제적인 조언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지혜로운 네 가지 속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속임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내지 마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공유하고 서로에게 숨김없이 솔직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솔직함은 관계의 중요한 미덕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 약간의 신비감이나 알 수 없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정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정 씨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발산하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나 내밀한 고민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차갑거나 벽을 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탁월한 경청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정 씨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에게 더욱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민정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내면에는 또 어떤 매력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일찍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린다. 민정 씨는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파스칼의 심오한 말을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민정 씨의 빈 공간을 자신만의 상상력과 기대로 채우게 되고 다음번 만남을 더욱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마법 같은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작은 단점이나 사소한 결점마저도 쉽게 눈에 띄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오랫동안 신선하고 활기 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속임은 바로 거리의 미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속임은 모든 기대를 과감히 내려놓아라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친분이면 당연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내 절친이니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 부딪혔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결국 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만들고 심지어는 소중한 인연마저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영 씨는 친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기대했다가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 친구 생일에는 정말 여러 날을 고민하고 발품 팔아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막상 내 생일에는 너무 성의가 없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관계가 너무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영 씨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뭘 해주든 뭘 해주지 않든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녀의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졌고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배려나 사소한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인도주의 심리학자로 불리는 미국의 칼 로저스 박사는 기대는 불만족의 가장 큰 근원이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 즉 기대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며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기브 앤드 테이크, 즉 주고받음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브에 최대한 집중하고 테이크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만족감과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대한 마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는 관계의 깊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관계 속에서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속임은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노출해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고 완벽하며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주거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가 이지훈 씨는 겉으로 보기에 항상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도 뛰어나고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으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훈 씨가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지치고 사업의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구나. 저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어.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지훈 씨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지훈 씨를 더욱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에게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자신을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어 상호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약점이나 모든 개인적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어설픈 모습, 솔직한 고민, 혹은 작은 실수를 인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상대방과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정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잘 익은 과일이 겉은 단단하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적절하게 노출하는 이 작은 용기가 관계의 단단함과 깊이를 한층 더해주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줄 때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속임은 진심을 다하되 과도한 친절은 피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항상 친절하며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확고한 주관과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존중을 받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변에 김철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에게 예스맨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철수 씨를 정말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철수 씨의 의견은 점점 무시당하기 시작했고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항상 지쳐 보였고 결국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면 이은숙 씨는 철수 씨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확고한 기준과 주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은숙 씨의 모습에 조금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은숙 씨를 더욱 신뢰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감과 진정성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지나치게 소진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일 때 상대방도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서로가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경기에 임해야만 더욱 흥미진진하고 공정한 경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쉬운 상대는 재미가 없듯이 관계도 적당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긴장감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4가지 지혜로운 속임, 다시 한번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내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의 신비감과 여백을 남기는 것이 관계를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둘째, 모든 기대를 과감히 내려놓아라. 상대방에게 거는 불필요한 기대치를 줄이면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며 행복해집니다. 셋째,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노출해라. 완벽하고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과 깊은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넷째, 진심을 다하되 과도한 친절은 피하라.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와 주관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껴주게 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더욱 단단하며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평생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을 함께할 아름답고 귀한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